지난날에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마약 투약 안 했다고 이게 양성반응이 나온 건가요?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할 성실히 임해서 유명 연예인이나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때를 차라리 그리워해야 하는 걸까? 이 마약 청정국 집이 이른 지 7년이 넘은 가운데 10대 마약 사범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전체 비중 중 0.8%, 이 수치에 놀랄 겨를이 없습니다. 지난 2021년 검거된 수만 해도 309명, 이제껏 15세 미만 적발자 무려 38명. 지역별로는 인천과 경기 증가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 남부에서 검거된 그 수만 해도 2018년 16명에서 지난해 45명. 이 마약 범죄 암수적 특성상 적발된 수는 극히 일부분일 것이 당연하니 실제 규모는 과연 얼마일까? 지난해 마약 판매 채널 만들었던 과감한 인천의 세 소녀는 단속 피하고자 성인 중간 판매책을 모집했고 적발된 뒤엔 경찰보다 판매책들이 더 놀랐다고 하죠. 10대가 두목인지 몰랐다. 마약 범죄 트렌드도 트렌드라고 10대가 역시 습득이 빠르구나. 깜짝이야. 왜 그래서 왜 왠지는 나를 설명해 줄 테니까. 네. 우리 이제 떨, 위드, 과자, 빵, 떡 이런 식으로 평소에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마약 사범 검거 현황입니다. SNS와 다크앱 등 마약을 접할 통로 다양해지고 비대면 거래 늘어 청소년 진입 장벽 낮아졌고 그만큼 가격도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마약으로 접근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 주목해야 하는데요. 너무 아프다며 펜타닐을 병원에서 처방받고 살 빼기 위해, 잠자기 위해 먹고 또 먹은 것이 마약. 의사가 처방해줬다. 예뻐지고 싶은 게 잠 좀 푹 자려던 게 죄냐. 경각심은커녕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마약 예방 교육은 하나마나한 시청각 교육에 그치고 정부 부처들은 자신들만 주무부처가 아니라 책임 떠넘기고 적발된 아이들은 재활치료보단 소년원 등으로 보내 그 안에서 은밀한 마약의 세계에 눈뜨고 다음엔 적발되지 않기 위한 수법을 배워서 나옵니다. 그 결과는 또 다른 범죄입니다. 필로폰을 강제 투여당한 뒤 성매매에 내몰린 여고생은 마약 부작용으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2차 강력 범죄 비극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마약과의 전쟁 원년 좋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마약은 단속과 처벌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현대 사회 들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국민 삶을 위해서라면 청소년 마약류 전쟁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이겠죠.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죠.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정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 프로포폴은 연예인들 많이 의존하거나 또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대마까지 만약에 실제로 걸린 거라면 좀 사안이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글쎄요, 처음에 이제 그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그 대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니고요. 네네. 식약청에서 예컨대 이제 그 프로포폴 5 남용 관련자 한 50명 중에서 그 중에 유아인 씨가 이제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지난 그 11월 달에 식약처에서 바로 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의외로 이 유아인 측의 그 입장에서는 우리는 대마 양성 반응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이 중요한 것은 이제 경찰이 대마제 관련되는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 대마 흡입을 했을 가능성, 왜 그러냐면 통상 한 7 내지 10일 정도가 경과를 하게 되면 소변으로 다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대마를 사용을 했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프로포폴로 시작을 했다가 대마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일단 유아인 측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밀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모발 검사가 좀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실제로 이제 그 소변과 모발을 보게 되면 네네. 모발보다는 소변 검사가 더 정확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소변 검사는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되고 좀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7일 정도. 예. 그리고 이제 그 모발 검사 같은 게 한 7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데 소변이 가장 정확하고 모발 검사 같은 경우는 보충적 역할을 하지만 법적 네. 증거 능력은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아마 행정적인 절차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한 10일 정도가 되면은 대마와 관련된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예, 본인들이 부인을 해도 결과가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과학적인 어떤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 참 프로포폴 불법 투약에서 시작돼서 대마 논란까지 갖고 있고 또 유명인들이 연루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뭐 이른바 우유 주사라고 해서 예전부터 참 문제가 많이 됐었고 왜 이걸 그렇게 맞으려고 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어떤 처벌까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뭐 위라든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 그 약간 흰색 액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또 속칭 우유주사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떤 그 인기를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돼서 대중들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 많이 남용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몇몇 또 이것으로 해서 문제가 됐었던 연예인들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름아름으로 프로포폴과 연관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중독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적지 않은데 실제로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불법 투약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61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이게 총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와 연관돼서 이것은 마약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마약범죄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대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은 특단의 수사를 통해 마약 공급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치료 재활 조치로 마약 수요를 억제해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특별수사팀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전국 4대 권역인 서울중앙과 인천, 부산, 광주지검에 설치되고 마약수사 전담부 부장검사와 수사관, 유관기관 전문가 등 모두 84명이 배치됩니다. 특별수사팀은 대규모 마약 밀수집 수입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할 방침입니다.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마약 참 충격적이고 걱정스러운데 10대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2022년도에 10대 마약은 무려 480명 정도였습니다. 480명이 불과 몇 년 만에 서너 배가 늘었던 상황인데요. 마약 범죄라는 거는 암수 범죄라고 하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난 인원수가 480명 정도라고 하면 암수율을 계산하면 거의 15,000명대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000명. 참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인데 처벌, 성인일 때 마약 투약자의 처벌 그리고 청소년 10대 처벌 좀 같은 수위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성인과 같은지 아니면 소년 경감법으로 좀 낮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청소년들이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되는 계기는 호기심이 많죠. 근데 예전 같으면 아무리 호기심이 있어도 마약을 구매하긴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판매자의 아이디를 접할 수 있다 보니 청소년 마약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처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소년범 정도의 수위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죠. 실제 사건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입건이 되고 나면 일단 범행의 동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기심이고 또 불법적인 인식도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점이 상당히 많이 참작이 됩니다. 때문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 정도로 처분에 이르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리고 설령 기소된다 하더라도 정식 형사범죄보다는 보호 처분에 머무르는 소년범죄 사건으로 머무를 수 있고 그 와중에도 보호자인 부모님이 앞으로 선도 의지를 충분히 강화하겠다, 잘 돌보겠다, 아이들을 잘 교육하겠다
하겠다라고 하면은 보호 처분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사실 소년범들에게 경감을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주는 것은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 폭력, 전과 이런 것보다 마약은 중독성이 무섭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발 방지 대책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법무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예, 실제 그 마약 사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을 하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네. 의지를 밝히는데 사실 가장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에 하나가 마약 사범이죠. 끊기 예. 어렵다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나서서 앞으로는 예방을 해야겠다, 방지를 해야겠다라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약 관련 전문 기관들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을 해서 연계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콘텐츠나 유튜브에 많이 접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